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오늘 아침 밖을 나가보니까 날씨가 기온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10월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기온이 점차 내려가는 것 같은데 급격한 이 기온 하강에 대비해서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날씨가 이제 환절기 때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서 또 건강이 순간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다음 한 주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10월 코스피 월봉을 보니까 19%가 올라섰더라고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3,000포인트가 넘긴 지 얼마 됐다고 지수는 어느덧 4,000을 넘기고 4,100포인트까지 정말 쉬지도 않고 달려온 10월의 시장이었는데 그만큼 10월 달에 뭐 반도체, 디램, 레거시 제품들의 가격 상승도 두드러졌던 한 달이었고 동시에 샘울트만의 이 한국 방안 그리고 천문학적인 반도체 그리고 돈 사이즈 여기에 더한 에이펙 행사와 더불어서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여기에 엔비디아의 통큰 26만 장 GPU 간부 해동 등 너무나도 많은 일정들이 지난 한 주 순식간에 지나갔던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시장의 대금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동시에 시장이 뜨겁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에 들어오는 자금도 천문학적으로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는 이 아주 아름다운 시장의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데 동시에 이제 보면 그간 지수 상승은 이렇게 강력했지만 지수보다 못 올라온 종목이 전체 상장사들의 70%가 넘는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수 상승의 50% 이상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나머지 뭐 조선, 전력인프라, 일부 투자 애널비리티 같은 종목군들이 지탱을 하면서 올라왔고 중간에 이제 2차전지 쪽에서 이번 달에 뭐 많게는 100%가 넘게 상승한 종목도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지수 상승의 일조와 또 주 후반, 월 후반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올라오면서 코스닥 시세를 좀 돌려준 부분으로 11월 한 달이 마감이 되었죠. 저주간 시장은 제가 볼 때는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나빠질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할 정도로 계속 좋을 것 같은데 이 좋은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목에 찬 종목군들은 최근에 안 가는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나라는 생각, 의심 동시에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장의 돈과 자금의 판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계속 체크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돈 버는 데는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램보 로보틱스 로봇의 마지막이다. 계속 사라. 이거는 그냥 사서 들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다. 당연히 저도 샀고 당연히 뭐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2차전지 날라가기 전에도 삼성 SDI 그냥 20만원 이하에서는 그냥 묻어놔야 될 종목이다 라고 해서 그냥 들고 가고 있고요.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저도 중장기 투자를 해보고 동시에 단기 매매도 매일같이 합니다. 왜? 전업이니까 전업 투자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생활비도 하고 돈도 쓰고 그리고 거기서 모아서 돈들을 중장기 계좌로 이제 저금하다시피 좋은 종목군이 떨어지면 그냥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회원님들한테 하는 말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주가에 높든 낮든 그런 거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적당하다 싶으면 그냥 대충 사놓고 좀 빠지던가 오르던가 신경 안 쓰고 놔둬야 되지. 이게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비중이 꽉꽉 채워져 버리게 되면 올라도 버티기 힘들고 떨어져도 버티기 어렵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기회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은 예전과 100% 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성을 맞는 쪽은 정말로 주가가 미국처럼 움직인다라는 가정하에서는 굉장한 기회 시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지금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서 또 밀리니까 많이 힘들죠. 고점에서 잡으면 힘들어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시장의 곡소리가 난무하고 피가 낭사할 때 그냥 대충 잡아놨다가 어차피 될 산업이라면
어차피 될 산업이라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시간을 들이면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산업 내에서 패러다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그 업종 내에서 대표 기업인지, 망하지 않은 회사인지, 이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죠. 또한 투자의 관점에서 시장을 보면 결국은 돈의 흐름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얼마나 빨리 캐치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뭐 감당할 수 있는 베팅을 할 수 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벌써 올해도 11월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2달밖에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요? 2026년도를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만 준비하겠습니까? 글로벌 이 1위 기업인 엔비디아도 2026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투자를 했습니까? 노키아의 지분을 투자하면서 CXG와, 예? 이 AI가 확장되면서 이 초저지연을 위한 피지컬 AI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왜 우리나라에 와서 GPU 26만 잔을 주면서 피지컬 AI에 대한 AI 팩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을까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보면, 앞으로 시장의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옵니다. 결국 시간의 문제겠지만 이 초저지연이 필요한 산업은 결국 로봇이겠고, 초저지연이라는 것은 로봇뿐만 아니라 모든 뭐 이런 사물들이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점점 개인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한 미래를 척척 준비하고 있다. 그럼 그 안에 어마무시한 아이디어가 숨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서두에 들어가기 전에 말이 7분이나 너무 많았던 것 같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11월 달부터는 또 새롭게 가입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가입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3+1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3+1으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AI 상강을 위한 큰 그림, 깐부 관련된 종목군들 시세는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현대 오토의 에버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11월 코스닥 반격의 시간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죠. 10월 달에 저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로봇은 이번에 깐부가 그렇게 터져버릴 줄 몰랐어요. 정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갈 거는 알았는데 시계열이 너무 빠르게 올라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 제약바이오는 11월 이후 연말까지 엄청나게 많은 이 이벤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들이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 사더라도 알테오젠, 리가캠, ABL 뭐 이런 기본적인 종목군들하고 최근에 추세가 좋았던 애플과 D&D 파마텍, 올릭스, 메시, 비만 이 정도라도 안에서 한두 개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여러분들 따뜻한 10월달을 맞이했을 거라고 좀 보여주고요. 나머지는 현 시장에서 이제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 최근에 전선 쪽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 6G 관련된 종목군들도 차차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지간 시장 매우 뜨겁고요. 자, 미국 시장부터 하나하나 보고 넘어가죠. 미국 시장 뭐 상승 마감이긴 한데 좀 아쉬운 흐름에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많은 상태에서 마감이 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아마존 현실적에 잘 올라왔고, 일라이 릴리는 시장 예측 기준으로 2025년도에 키트루다 매출을 넘고 글로벌 1위 매출 상품이 되는 해가 된다라고 합니다. 금요일날 국내 증시 보면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여전히 하락 종수가 많은 쏠림 현상에 의한 마감이었고요. 코스피는 0.5% 상승에 좀 그친 것은 좀 아쉬웠는데 변동성도 있었는데, 금요일날은 그냥 각 잡고 5장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오토웨버 등 로봇과 유리기판 일부, 그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이렇게, 그리고 대한전선까지 종목군들이 선별돼서 움직이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종목군들은 재미없는 금요일날 시장이었다라고 보여주죠. 어쩔 수 없이 깐부에 대한 기대감, CES 폐막의 젠스왕 CEO의 이 마지막 연설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좌지우지한 하루였다라고 보십니다. 지난 한 주 에펙
글로벌리하게 어마어마한 슈퍼 일정을 우리는 소화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하나오션, 핵 잠수함 이슈로 하나오션이 날아갔고요. 한미 정상회담 전에 뭐 원전 이슈도 있었는데 핵 협정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차익 매물이 좀 나와버렸고, 한중 정상회담 그럭저럭 잘 그냥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젠슨왕, 이재용, 정의성, 깐부 회동에 램보 로보틱스, 현대오토웨버 대폭등이 일어나고 한국의 GPU 26만 장, 네이버, 현대차 등 일제히 급등 마감했죠. 한중 정상회담으로 통화스와프와 한한령 해제 관련된 이슈가 좀 있긴 하나, 뭐 통화스와프는 모르겠고 한한령 해제도 뭐 오전에 조금 올라가긴 하겠는데 그렇게 막 와닿을 정도의 임팩트, 즉 중국에서 막 말이 나와야 되는데 한국에서 말이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실적 발표는 뭐 아마존, 구글은 매우 좋게, 그리고 MS와 메타는 조금 아쉽게 마무리가 좀 됐는데, 특히 메타가 순현금 기조에서 부채로 돌아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10% 급락을 마감해서 희비가 엇갈렸던 한 주였는데, 공통점 부분은 돈은 계속 쓰겠다 라는 점이었다라는 점이고요. 국내 기업들 실적 보면 삼성과 SK 다 서프라이즈였죠. 더 좋을 수 없는 거고요. 내년도 다 물량을 완파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빅 사이클이 계속 진행되고 있구나. 그 외 다음 주에 이제 HD 그룹의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조선의 대장주 그리고 방산의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그 전에 전력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전력 내에서는 산일과 일진만 남은 상태에서 너무나 폭등을 해버리더군요. 그리고 FOMC 금리 인하 완료했고, QT 양적 긴축의 종료는 12월 1일로 못을 박았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그 레포 금리 쪽에서 발작을 좀 하던데, 단기 자금의 유동성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은행의 제재를 풀어주는 부분들이 다 해결될 문제라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었던 게 그냥 굵직굵직한 내용들이고, 이들 외에도 이슈와 이벤트가 너무나도 많은 한 주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대형 이벤트를 소화하다 보니 주가들이 폭등을 거듭했는데, 다음 한 주는 일단 쉬어가는 흐름도 전개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되, 거대한 자금이 증시에 마구마구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고객의 탁금이 이 구간에서 시장이 폭등할 때, 이게 6월달입니다. 불과 6월달인데 6월달에 60조에서 7조 왔다 갔다 하다가 7조가 뚫려버리고 불과 한두 달 지나가지고 85조예요. 그럼 시장에 25조가 더 들어온 겁니다. 평균이 50조, 55조에서 움직였던 시장에서 지금 30조가 시장에 더 들어왔다라는 거죠. 여기서 15조만 보태면은 평균의 2배라는 금액이 들어오는데, 시장에 부단 이 고객 예탁금만 있는 줄 아세요? MMF라는 게 또 존재합니다. 천문학적인 돈이겠죠. 예, 이 규모도 어마무시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시장이 폭락이 오더라도 큰 폭락보다는 옆으로 흘러가는 기간조적 성격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대신 지금의 시장은 돈이 많은 장세고 유동성 랠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내가 100억대 현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러한 큰 자금들이 들어올 때는 결국은 네임 밸류를 생각해서 들어온다. 대형주 장세다. 보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하나오션, 두산에너빌리티 뭐 등등 이런 종목군들 제외하고서라도 각 파트에서 뭐든 간에 대장주, 시가총액 큰 종목, 진짜 실체가 있는 쪽으로 돈이 쏠리고 그쪽만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의 흐름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인지해 놓고 봐야 됩니다. 그러한 돈들이 들어가고 해서 꽉꽉 채워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때부터 중소형주의 더 큰 폭등은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중소형주에서 대폭등이 나온다고. 마지막에는 막 달려간다고. 모든 테마라든지 그런 건 다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미 증시 시가 1.5% 상승한 것에 비해서 정강 후양 마감인데 아무래도 지수 부담과 평균 상승률 3대 7 비율로 비대칭적인 상승이 지속되다 보니 이러한 피로감이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핵심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일라이릴리의 2025년도 매출 예상치가 키트로다를 넘었다라는 건 굉장한 상식적입니다. 11년 만에 1위 자리가 바뀌는 부분인데 비만 쪽과 메시 쪽은 계속 확대되는 부분이라 월요일 날도 이런 쪽에서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나 이제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루 더 올라가면 신규로 접근하기가 이제는 너무 어렵네요. 그리고 금요일 국내 증시 보면 깐부회담으로 시작부터 로봇, 특히 이제 현대 오토웨버 필두로 한 현대 계열 쪽과 그리고 오후 GPU 26만 장 관련 AI 팩토리 이슈가 풀리면서 거의 종목등이 폭등으로 하는 흐름에서 램보 로보틱스가 대금 2조를 터뜨리면서 일단 23% 신고가로 마감이 되었는데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현대 오토웨버가 상을 어찌됐든 들어갔고 5년의 박스권을 뚫은 대금이기 때문에 일단 오토웨버 좀 관심을 좀 가지고 봐볼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 26만 장 우선 공급, 블랙웰 시리즈 최신 버전이라 단번에 말 그대로 GPU의 능력치로 보면 글로벌 상강 진입이죠. AI 팩토리 그리고 미래의 본격적인 로봇 세상의 성사진인 피지컬 AI의 초석이 만들어진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가 완성된 시점에서 우선 공급하겠다라는 젠슨왕 발언입니다. 당연하죠.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GPU가 들어갈 거 아닐까? 응? 이 데이터 센터도 과거의 데이터 센터를 바꾸는 게 아니라 현재 맞는 이 엔비디아의 최신 버전에 맞는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냉각 시스템과 뭐 유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 갖춰진 새로운 데이터 센터 안에 새로운 내용물이 들어가서 스타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기대감으로 튀어 올라왔고 과속을 했기 때문에 이 속도로 인한 추가 상승은 가능하겠으나 다시 내려올 확률도 있다 정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옴니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트윈부터 해서 협력은 시작되겠지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왜? 지금 당장부터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AI 팩토리 부분은 빠르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느껴지기 때문이죠. 자, 깐부회동 관련해서는 일단 현대오토웨버가 사상 최고가 26만원대인데 월봉 기준에서 21만 3천원이 돌파 시 신고가 트라이가 가능한 구간으로서 대응의 영역이자 트레이딩 구간이자 신세계 구간일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요. 레인보우는 저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회원님들한테 레인보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후발이고 그냥 대충 사놓고 그냥 끌고 가야 될 종목이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냥 들고 와서 위에서 뭐 적당히 일부 팔고 나머지 또 들고 가보고 뭐 이럴 생각이라 그렇고요. 이번 주는 노봇의 일정은 좀 있어요. 뭐 네이버 이번 주에 실적 발표 6일날 하는 부분에서 네이버도 좋았고 현대차는 좀 모르겠습니다. 자, 반도체 부분에서 노무라 SK 하이닉스의 목표가 84만 원으로 상향했고 캐파 120만 장인데 이미 엔비디아가 신규 루빈까지 해서 2천만 장 정도가 이미 예약 내지는 판매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죠. 일단 내년까지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대충 판매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이 좀 나오는데요. 960만 장 정도 필요하다라고 보면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삼성의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면은 딱 이쪽도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판 그리고 테스트 그리고 EUV 쪽은 저는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일인이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종목군들, 엣지가 있는 종목군들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금요일날 유리기판 쪽도 네 젠슨왕과 1대1 미팅이 예정되어 있어서 기대감으로 좀 움직였는데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아마존 관련된 이슈가
일부 이제 유튜브에서 돌기 시작해서 그게 모멘텀으로 발동을 받고 급등했다가 차익 매물 나오고 2차전지 종목군들이 최근에 급락하면서 떨어졌다가 금요일날 SKC가 강세 마감을 했는데요. 8월 3일날 SK AI 서밋에서 최태원 회장이 기조연설을 제일 먼저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AI Infra and Next 라는 세션에서 작년에도 똑같은 섹션에서 유리기판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또 언급이 나오는지 좀 봐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봐야 될 것 같고 좀 밀리더라도 유리기판 쪽은 이제부터 매우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매우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다. 왜? 이 모든 반도체가 현재 이 대면적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대면적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유기 소재, 유기 기판이라고 하죠. 유기 소재는 휨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휨 현상과 이 발열로 인해서 성능 저하가 필연적으로 따라오죠. 근데 이 열 부분에서 40% 정도 줄여주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 속도를 올려주면서 보다 많은 용량을 쌓을 수 있는 획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의 AI 반도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이다. 이것도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11월 주도주 가능성 언급드렸고요. 당연히 주도주가 됩니다. 월요일날 당장도 사야 될 수도 있는데 좀 밀리면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보고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깔고 ABL 바이오는 이번 주 발표가 있는데요. 오늘 지금 아직 뭐 시장이 풀렸나 모르겠는데 신한의 엄민용 애널에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아마 내일 아침에 보면 될 것 같고, 신한증권 앱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유로 리포트로 한번 보시든지 하면 내용이 아주 꼼꼼하게 잘 나왔습니다. 일단 ABL 바이오와 리가켄 바이오 올해 한두 건의 기술 이전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언급을 해놨고, 일라이릴리의 이 매출 사상 최대치는 반도체에 당연히 펌핑을 할 수 있는 비만 쪽에 펌핑할 수 있는 부분이죠. 펩트론, 인벤티지 랩, D&D 파마텍, 올릭스 다시 한번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이다. ST팜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 얘는 박스권 하단에서 들어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쪽은 많이 올라와서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이쪽은 패스하고, 지금은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금요일날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다 정도로 마감하고, 차트 한번 보면서 넘어가면 좋겠다 싶네요. 자, 지수는 볼 것도 없고요. SK하이닉스 금요일날 소폭 좀 밀렸는데 대형주는 11선에서 계속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만약에 재수 없어서 빠지더라도 엄청나게 사람들 달라붙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오히려 올라버릴 것 같고, 삼성전자는 이 장 끝나고 블록딜이었던 것 같아요. 은행에서 1조 8천억이면 이 그 세모녀 블록딜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싸게 받아간 거 아닌가 라고 좀 보여지고, 그런 물량이 빠지면서 내려오면 또 이것도 매수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쪽은 뭐 신텍이라든지 계속 좋은데요. 빠지면 이것도 21선이라든지 횡보하고 갈 것 같다 정도. TLB도 마찬가지 관점이고, 해성 DS도 오늘 막 리포트 나오던데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기판도.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그 전에 급등했다 좀 밀리죠. 이렇게 빠졌다 여기서 횡보하고 이 위에서 왔다 갔다 몇 번 한 다음에 돌파하겠죠. 뭐 예를 들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도 급등,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급등해 놓고 반등하죠. 이렇게 보면 쉬지 않고 올라왔다가 밀려서 반등하고 빠졌는데 여기서 개미들 다 죽어버려요. 죽고 다시 올라오고 시간 기고 나서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기간을 두고 올라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간 조정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SNS텍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신고가 트라이 할 걸로 예상되고, FST도 많이 빠져야 뭐 3만원이다 생각하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장비 쪽에서 뭐 유진테크라든지 뭐 원익, IPS 너무 좋은데 이들은 조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잡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두산이나 이수, 페타시스나 뭐 너무 좋아요. 근데 보유자 영역이죠. 신규로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자, 깐부 관련된 종목 중에 현대오토에버를 잠깐 보면요. 현대오토에버도 금요일날 매매는 잘 했습니다. 저도
이런 구간들 돌파할 때 여기서 들어와서 사실은 이때 팔고 돌파할 때 여기서 들어와서 한번 먹고 이 이후에는 매매를 좀 못한 게 좀 아쉬운데 결국 상한가 같죠. 뭐 일봉상 중요한 맥점은 돌파가 나왔습니다. 19만 원에 중요한 맥점을 돌파를 했고 만약에 밀리게 되면 19만 원이 일체적으로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되고 월봉상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음봉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모멘텀이 붙어서 넘어가는 거라 한 번에 넘을 수도 있고 넘어서 안 찾겠는데 프로그램이 더 들어온다 쇼커버가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이긴 합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저는 이제 회원님들한테는 이런 구간들 계속 매수 자리다 언급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그 전에 장기적으로 이 밑에서 좀 잡아놨던 물량들을 아직 그냥 들고 있는데 뭐 운 좋게 뭐 갑자기 신고가를 쳐서 내일 추가 상승을 하면 일부 물량 덜어내고 또 조정 보이면 봐야 될 그 매도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자 들어가는 종목이 10조 안 넘는 종목이 없죠. 그래서 결국 삼성 로보틱스 되면 10조 보내는구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날 이제 한국 PIM은 뭐 상한가 들어가고 굉장히 빠르게 상가는 흐름도 있었고 뭐 중간에 유로메카 여기도 대금 사상 최대 나오면서 일단 급등을 했는데 여기도 네 액추레이터 진출한다 개발 완료했다 라는 내용으로 좀 올랐고요. 로볼드에 참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이어지는가 정도만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현대차도 구간으로 보면 뚫기만 하면 참 좋겠죠. 돌파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현대차의 특성이라는 게 좀 있어가지고 지금 이 구간에서 올라만 가면 지금 계속 막고 있습니다. 돌파가 되는 이후에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수급이 많이 들어와서 진성으로 돌파치면 그때 매매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저항이기 때문에 보유자는 계속 끌고 가고 신규는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듭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참 좋은데 이 구간의 매물을 털려면 다 똑같습니다. 공통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면 올라올 수 있다. 네이버도 똑같이 매매해서 수익 보고 나왔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은 이 아래 구간 매수 한번 하고 여기서 또 떨어지면 또 매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올라와도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매수 같아요. 지금은 계속 매수 같다. 물려도 모르겠다. 그거는 내 알바는 아닌데 계속 매수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ABL도 똑같죠. 차트는 결국 그 말은 즉슨 코스닥이 올라가면 이쪽 신고가를 치겠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BL도 그러고요. 리가캠 바이오도 올해 2건 있다라고 하는데 ADC 쪽이 근데 너무 많아요. 또 종목군들이 너무 많아서 이중항체 쪽으로 차라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ABL이 더 집중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ABL이 좀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D&D 파마텍은 저는 금요일날 전량 매도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시가 구간에서 그냥 다 팔아버리고 사실 이날 사가지고 이 저점 매수 단가는 18만 2천원 정도 되는데요. 18만 2천원에서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올라왔어요.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올라오고 어제 추가 매수해서 전 잘 팔았다 생각을 했는데 와 이렇게 올라와서 버티지를 못한 게 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굉장히 좀 지금 아쉽고요. 로보티즈 2가 된 것 같습니다. 빠지더라도 다시 갈 종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올릭스도 메시인데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에이프릴 바이오 보유하고 있고 일동제약은 얘도 비만으로 들어갔는데 금요일날 좀 약해서 이 친구는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약 쪽도 잘 나가는 쪽 위주에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케어젠도 비만 쪽이죠. 케어젠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눌리게 되면 45일선 근처에서 매수 관점에서 지금부터는 봐도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인벤티지 랩도 지금 차트를 굉장히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베이링걸하임의 기술전 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전환사채 물량을 다 소화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끝난 상태에서 올라온 것은 긍정적이다
라고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뭐 퓨처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내년에 모멘텀이 있어서 당장 올해 가는 거는 좀 아닐 것 같고요. 코오롱 티슈진도 내년에 모멘텀이라 올해 당장 가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럼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SKC 유리기판 쪽인데요. 바닥권에서 이제 좀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타 종목 대비해서는 이제 조금 2차전지 종목군들 중에서는 좀 덜 빠졌죠. 근데 이렇게 길게 추세선을 좀 그어놓고 여기서 하나 그어놓고 주봉에서 이렇게 하나 그어놓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나 위니까 이렇게 하나 그어놓으면 그러면 주봉상 추세 상단이 13만 6천원 정도 보여주죠. 그럼 이 종목은 추세를 돌파하기 위해서 13만 8천원이 돌파가 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 주봉상 박스권,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눌리더라도 12만원 선 지지가 되면 중장기적으로 네,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상 최대 거래량 박스권 돌파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은 또 긍정적이게 해석이 됩니다. SKC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리기판에 뭐 피로틱스도 있고 종목군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 핵심적인 종목은 피로보다는 유리기판은 SKC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삼성전기도 유리기판 하고 있지만은 상용화 시점이 2027년, 2028년도이기 때문에 상용화가 빠른 건 SKC다라는 거. 삼성전기도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그냥 한번 팔고 나머지 그냥 계속 들고 가는 전략이라 지금은 그래요. 다 팔아버리면 다시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군들은 일부 팔더라도 나머지는 물량 간수를 잘 해서 시장 대응하는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이걸 다 팔아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그리고 5G 최근에 이제 에이스테크가 과거에도 끼가 좋아요. 끼가 좋아서 뭐 말만 나오면 이렇게 막 급등하는 성격으로 보이다가 급나가고 그래서 얘는 솔직히 별로 하고 싶지는 않고, 노키아와 협력했던 종목, 그리고 원래 5G에서 대장이었던 친구 KMW 이번에 박스권을 한번 트라이하고 올라왔는데 조정을 보이면 이런 것도 내려오면 16만 아래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금부터는 5G 통신 쪽을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전략 추천드립니다. RFHIC도 조정 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가다가 내년도에 폭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광통시도 우리나라 유일의 이 광케이블, 광섬유를 만드는 기업이고, 특히나 이제 광섬유의 이 원재료를 국내 유일로 생산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원자재 동향에 전혀 문제가 없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광모듈과 광섬유가 어디에 들어가냐? 이 항공 안티 드론 레이저 천궁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독자적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그 독점, 문제는 독점이라는 거죠. 하나 시스템과 LIG 넥스원 공동으로 했는데 얘의 광 모듈이 안 들어가면 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방산과 광섬유와 광케이블을 아우르는 기업이 탄생했다, 이렇게 보고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말 그대로 그냥 속된 말로 재무가 쓰레기고 돈 한 푼 없고 자산 다 갉아먹고 해서 자산 규모가 400억밖에 안 되는 아주 재무 불량하고 안 좋은 회사인데요. 이런 종목이 이제 재무가 안 좋기 때문에 유상증자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게, 이런 게 나중에 이제 꿈을 가지면 HJ 중공업처럼 움직일 수도 있어요. 얘도 저는 밑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재무 안 좋고 막 그랬던 종목이라 올라오다가 관심도 안 받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가다가 이 자리에서 대폭등을 하는 거죠. 엣지가 있어야 돼. 엣지가. 대한광통신의 엣지는 뭘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으로 수주 잔고가 2018년도에 수주 잔고가 아주 낮았던 회사가 지금 2018년도 수주 그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코닝과 일본의 후지필름 등등 글로벌 기업들이 쇼티지가 터져 버렸어. 왜? 데이터 센터 내에 내부용
광 케이블을 납품하는 과정 속에서 외부용을 할 능력조차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 쏟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도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투자 아이디어를 막 확대해 나가야 된다 생각이 드네요. 자, 다들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11월 한 달 더 수익 많이 내시는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